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2025년 11월 28일, 파이코인이 유럽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OKX에 공식 상장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거래소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파이코인이 유럽연합 27개 국가 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 통행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름이 미카 승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히 뭔지, 유럽 각 국가에 순차적 상장이 가능한지, 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미카는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즉 암호화 자산시장 규제법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연합이 만든 암호화폐 통합 규제 법안이에요. 2023년 6월에 통과됐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럽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상장하려면 미카 승인이 필수라는 거예요. 승인 없이는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이 아예 닫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요구하느냐?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투명한 재무 공시 같은 항목들입니다.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하고 법인 등록을 마치고 감사 보고서를 내고 준비금 증명까지 해야 해요. 꽤 까다로운 절차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유럽에서 새로 나오는 ICO는 100% 미카 승인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약 95%가 미카 준수 토큰만 상장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미카 없이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 문이 완전히 닫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이코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문을 열었을까요? 2025년 10월 파이코인은 미카 준수 화이트 페이퍼 버전 1.1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파이코인의 자회사인 파이빗 리미티드가 작성했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두고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에는 파이코인의 기술 구조, 토큰 분배 방식, 위험 요소, 재무 상태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통해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에서 거래 승인을 신청한 거죠. 파이코인 백서에 따르면 미카 준수 문서는 2025년 11월 27일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1월 28일 OKX 유럽 거래소에 첫 상장이 예정된 겁니다. 여기서 OKX가 어떤 곳인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OKX는 OK코인 유럽 리미티드의 브랜드명으로 몰타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한 공식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즉, 완전히 합법적이고 유럽 내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거래소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파이코인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코인은 미카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행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미카는 발행자가 존재하는 토큰, 즉 특정 재단이나 회사가 관리하는 코인에만 적용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유럽 거래소에 폭넓게 상장되어 있고 별도의 미카 화이트 페이퍼 없이 거래됩니다. 다만 이들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반드시 미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죠. 반면 파이코인처럼 재단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토큰은 반드시 미카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025년 11월 현재 미카 승인을 받은 신규 코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미카가 2024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중에 승인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미카 승인 비용만 해도 약 15만에서 50만 달러, 승인 기간은 평균 3개월 반이 걸립니다. 작은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 높은 진입 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었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 1,8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 그리고 탄탄한 재단의 지원 덕분이었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럽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유럽연합 27개국의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중 수천만 명이 암호화폐 투자자로 추정돼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큰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투자자들은 규제가 명확한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기관 투자자 ICO 참여 비율이 42%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엔 18%였는데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미카 규제가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확실해요. 유럽 내 사기성 ICO는 60% 감소했고 투자자 불만은 30% 줄었습니다. 즉, 규제가 시장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유럽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경제 강국들이 있습니다. 수천 대의 암호화폐 ATM, 빠르게 확산 중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까지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시장이에요. 이런 완성된 환경 속으로 파이코인이 정식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자, 11월 28일 OKX 상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파이코인 화이트페이퍼에는 OKX 외에도 다른 미카 준수 거래소에 순차 상장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래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 가능한 단서들이 있어요. 첫째, 이미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한 주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크레이큰, 코인베이스, bitverbo, 바이빗, 제미나이 이런 곳들이죠. 이들은 유럽 27개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이 이들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이미 승인된 미카 화이트페이퍼 덕분에 검토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둘째, 바이낸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파이코인 상장 관련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이낸스 역시 현재 유럽에서 미카 규제에 맞춰 라이선스 취득을 준비 중이에요. 따라서 향후 파이코인 상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 각국의 로컬 거래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비트코인, 프랑스의 페이미엄, 그리고 네덜란드 기반의 bitverbo 본사 같은 곳들이죠. 미카는 단일 라이선스로 27개국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파이코인은 OKX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유럽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유럽 전역으로 파이코인 거래가 확산되는 기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렇다면 유럽 시장 진입이 파이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긍정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접근성 향상이에요. 유럽 27개국, 4억 5천만 명의 시장 중 수천만 명의 투자자가 파이코인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법적 신뢰성 강화입니다. 미카 승인은 일종의 규제 인증 마크 역할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훨씬 선호하죠. 실제로 2025년 데이터를 보면 미카 규제 이후 기관 투자자의 ICO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셋째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유럽 거래소 상장은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큰 주문에도 가격이 덜 흔들리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심리와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럽 상장만으로 가격 상승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접근성, 신뢰성, 유동성,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장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볼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반면 테더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부 유럽 거래소에서 USDT의 상장이 제한되거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아예 USDT 거래상을 축소하고 USDC로 대체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규제가 실제 시장 판도를 바꾼 사례입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미카 승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시장 내 점유율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파이코인은 미카 승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죠. 즉, 단순히 유럽에 상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 준수 프로젝트로서의 공식 신뢰성을 획득한 겁니다.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 이 숫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미카 승인을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커뮤니티의 활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던 유럽 파이오니어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D앱을 개발하고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며 P2P 거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재단은 1억 달러 규모의 파이 네트워크 벤처 펀드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진출은 이런 커뮤니티 주도 성장 모델을 가속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거예요. 물론 커뮤니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거래소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하지만 6천만 명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파이코인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개 로드맵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5년 11월 28일 OKX 유럽 거래소에서 첫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일정이죠. 그 다음 단계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는 크레이켄, 코인베이스, 바이백 같은 주요 거래소들에 순차적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모두 미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상장 심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2026년 중반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로컬 거래소 진입이 예상됩니다. 즉, 각국의 투자자들이 자국 거래소에서 보다 편하게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쯤이면 유럽 전역의 10개 이상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파이코인은 유럽 시장에 완전히 안착한 암호화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코인은 유럽 투자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거래량을 확대해 나가겠죠. 또한 유럽 내 결제 시스템이나 D앱 생태계와의 통합도 병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미카 승인이 파이코인에게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도전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먼저 기회의 측면을 볼까요? 파이코인은 유럽 27개국 진입 자격을 확보했고 법적 신뢰성을 얻었으며 기관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단일 라이선스로 유럽 전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막대한 강점이에요. 하지만 도전도 분명합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되었어요. 정기적인 재무 보고와 감사, 투명성 유지가 계속 요구됩니다. 규제 위반 시에는 제재나 상장 취소 위험도 존재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미카는 유럽 내 규제라는 점이에요. 즉, 미국이나 아시아 등 다른 시장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SEC 규제 체계와 최근 논의 중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자체 법안을 갖고 있죠. 따라서 파이코인은 유럽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시장의 성공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유럽의 미카 규제는 단순히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는 미카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약 85% 이상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미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가 미카 모델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파이코인이 이미 미카 승인을 받았다는 건 앞으로 다른 국가의 규제 체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뜻입니다. 명확한 규제는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미카 시행 이후 기관 투자자의 참여율이 크게 늘었죠. 이 흐름은 분명히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 건전성도 향상되고 있어요. 미카 체계 아래에서 사기성 프로젝트는 60% 감소했고 투자자 불만은 30% 줄었습니다. 결국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성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파이코인은 미카 승인을 통해 유럽 27개국 진입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11월 28일 OKX 상장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로드맵이 이제 명확하게 그려졌어요. 미카 승인을 받은 신규 프로젝트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파이코인은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죠. 4억 5천만 명의 인구, 성숙한 금융 인프라, 그리고 명확한 규제 환경이 결합된 유럽 시장이 이제 파이코인 앞에 열렸습니다. 법적 신뢰성, 6천만 명 커뮤니티, 그리고 생태계 확장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파이코인은 유럽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규제 준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차별화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용 사례 확대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파이코인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파이코인의 유럽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1월 28일 OKX 상장은 그 첫 발걸음일 뿐이에요.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몇 년에 걸쳐 파이코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도전을 이겨내며 어떤 기회를 잡아갈지 지켜보는 건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파이코인의 다음 스텝을 계속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